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몇몇 분들께서 제가 PM이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PM이 된 이유는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면서부터 리더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리더십 책을 항상 읽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네가 리더도 아닌데 뭔 이런 책을 읽냐라고 주위에서 꽃가운 시선들을 보냈었죠.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리더십이라는 거는 현재의 내 상태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이고, 그 다음에 리더십은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리더십 책을 신입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요.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. 제가 조금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싶다라는 거였어요. 어떻게 보면은 욕심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제 능력에 대한 믿음? 과신일 수도 있는데, 이거는 PM이 되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 약간 잡벅이 있습니다. PM, PO 이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시끄럽습니다.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PM이 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, 그 다음에 주도성, 적극성, 능동성 이런 것들이 PM이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아마 시니어 PM들이 제 영상을 잘 안 볼 거예요. 왜냐면 다들 자기들 어떤 고집이 있고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안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개발자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. 그 당시에 이제 PM, 제가 이제 SI 쪽에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였죠. 프로젝트 매니저가 출장을 갔는데 새벽 4시까지 일을 시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10시에 나오래요. 근데 이게 신입이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. 그냥 이런가 보다 했죠. 지금 같았으면 그걸 참고 있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엔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했고, 그런 분들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걸 보면서 와,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사람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할까? 그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흔히 답니 뛰라고 하죠. 답답하면 네가 뛰던가인데, 답답해서 이제 제가 뛰고 싶었던 상황인 거예요. 그때 새로 인도네시아 쪽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 됐고, 대리 시절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솔루션 아키텍처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,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고,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생기는 게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직을 하면서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제 커리어를 바꿉니다.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이직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PMP를 땄고요. 조금 더 전문적으로 PM 역할,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싶어서 PMP 자격증을 땄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제 자율성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올라갔고요. 제가 또 이직을 하면서 TPM이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TPM은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, 비슷한 프로젝트를 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었고요. 그 TPM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 이직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프로덕트 오너 역할을 맡게 됩니다. TPM은 정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행해내고, 거기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행해서 완료까지 하는 실행과 완료 측면이었다면, 프로덕트 오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프로덕트로 잘 소화해내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관리해내고 결과가 다시 어떻게 비즈니스 임팩트로 가게 되고, 조금 더 권한이 커진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, 프로덕트 오너나 프로덕트 매니저나 한국에서는 거의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리즈 A의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로 오다 보니 전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이 뭐고, 그 비즈니스 전략과 세일즈 전략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, 프로덕트 전략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,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조금 더 제 책임과 권한, 제가 다룰 수 있는,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만족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이런 커리어 패스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을 하고, 면접 같은 걸 볼 때도 저한테 왜 이직을 하려고 하십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제 역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, 제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레버리징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큰 역할을
원하기 때문에 이직을 합니다 라고 그 커리어 패스상의 일관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PM이 된 이유는 제가 또 조금 더 큰 역할, 자율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역할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로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게 이제 트레이드오프로 작용을 할 건데, 제가 느낀 어떤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느낌을 받은 부분은 TPM을 포함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프로덕트 오너와 프로덕트 매니저를 포함한 이쪽 영역은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게 뭐냐면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영역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의 영역입니다.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쨌든 정해진 프로젝트가 이미 있고,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예산이든 일정이든 리소스든 이런 것들이 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다라는 얘기랑도 통하는 얘기거든요. 물론 프로젝트 자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불확실함이 있지만,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거든 이걸 했을 때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가 줬어 못 줬어,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고객이 좋아하는 게 맞아, 이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실행의 영역, 완결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성공했더라도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 있어, 임팩트 없을 수 있는데,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의 어떤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. 어느 정도 내가 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.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넘어오면요,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. 내가 이거를 진짜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프로덕트 피처를 만들고 진행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고객한테 임팩트가 있을지, 고객이 좋아할지, 고객이 좋아하고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고, 이 프로덕트가 우리 전사의 프로덕트에서 포지셔닝을 잘 할 수 있는지,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뭐 에자일이니 린 방식이니 테스트, 뭐 밸리데이션, 실험을 한다,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잘하는 건지, 그럼 실제로 그 잘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내 말이 맞는 건지 네 말이 맞는 건지 모르다 보니 그 불확실성에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고,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를 판단하고 보는 그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경영진과의 충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. 내가 내 직관으로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6개월 동안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증명할 거냐? 증명 못 하거든요. 그러면 경영진이나 대표가 말하는 그 파워가 과연 프로덕트 매니저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냐라는 거죠. 그다음에 심지어 새로운 프로덕트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90% 이상이에요. 근데 6개월간의 시간을 썼는데 프로덕트가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어.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 프로덕트가 망했는지, 최적의 솔루션을 찾은 거지만 비즈니스의 어떤 특성상 망했는지, 그걸 알기가 힘든 포지션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요, 정치력도 중요하고요. 그 정치력이라는 게 뭐 아부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대표와 경영진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얼라인먼트를 맞췄는가, 내가 실패를 해도 자 네가 이 실패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진행한 거 아니냐, 우리는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게 안 되면 굉장히 괴롭죠. PM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프로덕트 전문성이나 그런 역량만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, 통합적인 역량과 통찰력, 그 다음에 정치력, 커뮤니케이션 능력,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, 복잡도가 높은 직무다. PM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측면, 어둠의 측면이 있다,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고 PM 직무에 대해서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